안녕하십니까. 분산 Q&A 공부방 도화쌤입니다. 그 전에 제가 공부방을 하기 전에 명합에다가 학습 프로그램을 넣었었는데 그 학습 프로그램 그 목차 항목이 있어서 동화쌤이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네, 첫 번째는 마인드맵 한자 논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자 초등학생들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수업을 합니다. 한자의 원리 8급은 제 동영상 보시면 유튜브에 나온 거 8급, 7급 순식간에 암기를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한자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급수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죠? 푸쿠시도 가끔가다 써보게 하고 그다음에 선 하나 그리고 흑토 싹이 나서 흙이 되고 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선 쭉 하나 그리고 1시간 정도 수업하거든요. 급수 실전을 하고요. 동몽선습이나 천자문이나 사자성어나 그 다음에 한자로 마인드맵으로 놀게 하는 거, 자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자의 구조나 원리, 한자 동화, 그 다음에 한자로 이야기 만들기, 신문 속의 한자들, 교과목의 한자들. 그래서 한자 내 학습, 이게 한자를 외운다기보단 학습 그 한자를 시킵니다. 내신에 필요한 개념이나 용어를 획득시키고요. 급수 획득시키고요. 그 다음에 발상법, 마인드맵, 연상법, 학습의 인성의 기초가 되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수업합니다. 그래서 1번 한자 논술이고요. 2번은 이제 수리 논술입니다. 수리 논술. 특징은 뭐냐면요. 초중고 수학에 대한 수학 개념들을 전부 다 이어서 연결하는 수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90분을 수업을 하면 계산은 5분 정도, 10분 정도 하고 거의 90분, 85분 정도를 개념 설명만 합니다. 그래서 용어 테스트, 수학에 있는 문자, A, B, C, 알파벳 의미, 초중고 공식 설명, 교과서는 풀게 합니다. 공식하면서. 그 다음에 사전을 수업하기도 합니다. 수학 이야기 책자를 수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학 자체 문제집이나 오답 정리 정리법 이런 걸 수업을 하기도 하고 수리논술 책자 만들어 놓은 걸로 수업을 합니다. 오답 노트, 연습장 필기법, 수학적 사고나 문제 해결법, 글 읽는 거, 그림 그리는 거,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는데 이렇게 횡으로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수학사와 이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 수학사 보게 하기도 하고요. 창의력 문제를 풀기도 하고, 수학 문제 이제 문법 해설이나 해설지, 수학의 구조, 서술형 풀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학 수리논술 어떤 식인지, 경상대 수리논술 어떤 식인지 이해시키는 정도로 수업을 합니다. 자, 개념만을 쭉 정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빠르게 선행하거나, 선행이 끝난 해 정리하거나, 고2까지 수학 끝난 해 정리, 개념 연결 정리, 선행하는 학생, 수학 개념 바닥 다지기, 수학 포기한 해 이렇게 전체 수학의 줄거리를 통해서 그 학년까지 이어주기, 이런 거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문제의 독해 방법, 해설, 노트 정리, 노트법, 수학 개념을 통해서 생각, 여러 가지, 오답을 통해서 왜 오답이 발생했는지 분석하는 방법, 배울만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하는 게 수리논술입니다. 자, 3번 흐름 잡는 역사 논술은 역사 전반의 흐름을 잡게 해줍니다. 큰 특징 원리로 해서 연표를 많이 이용합니다. 연표 한 2달 정도 수업하는데 연표, 사건, 역사 만화, 역사 신문, 그 다음에 인물 전쟁사의 책, 그 다음에 국사 교과서, 그 다음에 역사의 창의력 문제.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 전쟁을 한다면 30만 명의 눈동 먹을 식량 이런 걸 계산을 하게 하면서 가상 전쟁을 준비를 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게 이제 역사 문제고요. 그러던 다음에 이제 기반이 갖춰지면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치카의 그거의 독해와 역사의 가치관, 갈등 이런 걸 하고 시간이 될 때 이렇게 그러던데요. 시간이 될 때 한국사 능력 시험 준비시키고 역정정리 자주 보게 하고 스스로 놓게 하고 스스로 역사 노트 재구성해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해하고 사회 배경하고 가치관 관련 훈련하고요. 역사 분류법이나 한국사 능력 준비를 통해서 역사를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뭐였죠?
수리 논술, 역사 논술, 한자 논술. 한자, 국어, 수학, 수리 논술, 수학, 그다음에 역사,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방법 연습으로 자기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공부방에 이제 주축을 이룹니다. 이게 공부방 프로그램에 계획 짜고, 노트 정리, 암기법, 심리조절, 운동, 수행평가, 총정리 풀기, 교과서 분석 정리, 참고서 구조 완료줘서 공부하기, 기타 정리하기, 질문하고, 토론하고, 내신 관리하고, 모의고사 풀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과 공부는 시킵니다. 당연히 교과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걸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는 걸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법 논술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논술. 그래서 방학 특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과 공부를 할 때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학습 방법을 실전 배움이고, 시간표 관리법,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기 능력을 알아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꾸 이제 분석을 해줘서 나중에 이제 누적된 학습 누적 기록부를 가지고 계획표까지 짜고, 이 계획표를 본인이 거의 95% 이상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탕이 되는 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국어나 사회 내신은 이렇게 과학 과목 말고 탐구 과목에서 문과 과목, 그러니까 부분 과목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국과사만 해주는 학생도 지금 있는데, 수학하고 영어는 다른 학과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국과사를 해주면 국과사에서 1대1 과외식으로 질문하고 요약 정리해주고 학습 코칭 해주고, 모르는, 그러니까 용도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르는 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 전체를 이렇게 요점 정리로 1대1 스크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틀린 거 있으면 하나하나 책에다가 보고,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요점 정리에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수행평가를 교도하기도 하고, 오답 문제를 정리를 하기도 하고, 학생 심리 상담, 모의고사, 기본적으로 해야죠. 완결된 문제집 문제 풀게 하고, 오답 교정, 이렇게. 국과사의 과외 수업입니다. 네, 그러면 영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전과목 학습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압축시켜줍니다. 시간을 줄여주고, 전과목 학습의 코칭이나 영수 외 공부를 어느 시간에 할 수 있는지 개인 프로그램으로 학습량이나 방향성을 짜줍니다. 그래서 기타 과목 1대1 과외를 수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국어 수업을 해야죠. 국어 수업. 언어 영역 수업을 하는데요. 언어 영역 기본 이론하고 고급 이론도 해야 되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문제 풀이법, 문제 접근법부터 가르칩니다. 문제 풀이법. 문제 풀이법을 가르친 다음에 풀이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고급 이론과 중급, 기본 이론과 중급 이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 이론과 관련돼서 유형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독해법하고 문제 분석법, 오답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 을 통해서 실전에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을 하고, 유형에 따라서 풀이법을 명확하게 정해서 생각 접근법과 체크법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자신이 맞출 수 있는 과목을 다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어, 언어, 그 다음에 영어는 직독직해하고 비문학 독해처럼 합니다. 그래서 국어에 이런처럼 해주고, 영어 기본 문법은 해줍니다. 기본 문법 요청을 하면, 전과목을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독일어를 하도 오래 해서 영어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기초 수업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역사 논술, 그 다음에 한자 논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명된 과목, 탐구 보조 논술, 그 다음에 자기주도 방법 학습 논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문학하고 작품, 국어 작품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줍니다. 책 내용에 따라서. 최상급 학생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수업, 서술형 대비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논술 시험 준비하러 오죠. 단기간에 준비시키면 대전에서는 장기간 안 하니까 보통 그 두 달 정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달이나 한 달. 그래서 2달 동안 논술을 최단기간에 쓸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필요한 그 수시 논술 2달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드백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러 오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러 오면, 이 자기소개서를 학생이 쓴 걸 바탕으로 이걸 고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00%를 써오면, 나중에 이게 다 뭐 20% 정도만 남고, 이걸 가지고 학생하고 같이 계속 바꿔서, 100%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면 많이 들면 8회차, 근데 뭐 한 2회차, 1회에 끝내는 학생도 있지만, 2회차에서, 많이 들면 8회차, 10회차, 8회차 정도 수업. 이면 자기소개서를 쓰고, 왜 이 8회차가 드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층 면접. 면접을 예상하고, 면접을 염두에 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면접 수업을 또 나중에 별도로 1차가 합격을 하게 되면,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수업을 하고, 자신있게 이 면접 수업은 제가 99% 붙였습니다. 까지 99%. 그러니까 면접으로 저한테 떨어진 학생은 없습니다. 아이들 자소서나 뭐 자소서를 저한테 안 썼더라도 면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과 관련되지 않는 자소서이기 때문에 요 과정, 면접 준비하는 자기정리 과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면접 수업은 자소서를 저한테 쓴 학생하고 안 처음 온 학생하고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독서지도사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독서지도 수업하는 법을 수업합니다. 그렇죠? 화요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선생님들 꼭 필요한 수업 방법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5달, 6달, 6개월 정도 6개월 과정 정도 배우면 이제 초급 독서지도사가 중급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독서지도를 처음 하시는 분은 뭐 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따시고요. 수업하시는 선생님, 실전에서 뛰는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해서 20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기타 뭐 도서관에서 학부모 특강, 학교의 교사 대상 특강, 기업체에서 특강, 인터넷 분류 정보 검색하는 방법 특강, 저작권법, 저작물 작성에 관한 조언 특강, 그다음에 자료 탐색 과정, 자료를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모을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거에 특강, 이렇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해드리고요. 단기 1회 특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진행했던 강의 목록 보시면 초중고 선생님 교사, 초중고 다 계시더라고요. 초중고 합쳐서 한 600명, 200명 있었나? 그래서 대강당에서 독서 실전 수업, 그 다음에 서귀표 교육청 제주도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초등논술 특강, 창의력 특강, 김포에서는 수학교사 대상으로 수리논술, 사회차로 특강했습니다. 선생님들, 교사 대상. 한밭도서관에서 학부모 대상, 한밭도서는 한참 많이 했었고요. 서대문고학교 저희 모교라 초청해줘서 학생들 대상으로 했고, 문화정보관하고 안산도서관은 주부독서로 제가 제일 처음에 동아쌤 시작할 때 한참 했었고요. 전국 각지 이제 독서지도사들 밀양도 갔다 왔고, 원주도 갔다 왔고, 그쵸, 대구도 한 번 갔다 왔고, 서울은 자주 갔고, 그쵸, 여러 군데 찾아서 유성도서관, 한밭도서관, 한밭도서관 다문화 수업도 했었고, 한밭도서관 청소년 대상도 수업하고, 안산도서관 일반인 부모들, 그 다음에 또 감사하게 옛날에 충암초 서울에서 초대해주셔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독서논술 상관관계 수업했었고요. 월평초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팀 짜셔가지고, 초등 수리논술에 이해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15년차 이상 선생님 6분 모이셔가지고, 초등 수리논술 1년 몇 개월인가, 1년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면서 초등 수리논술 체계를 완전히 완성시켰죠, 이때. 어쨌든, 옛날에, 이게 현재가 아니라 옛날에 진행한 거, 독서 지도대상 중급 실장, 대입 논술에 의해, 그 다음에 언어 영역, 수시, 자기도 학습 멘토링, 수리 논술, 그 다음 초중 멘토링 수업. 멘토링 수업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렸죠.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각종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첨삭하기도 했는데, 첨삭하고 일들이 상담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등 논술 학교에서 웅변 스피치 특강 이건 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냥 면접하고 발표는 똑같으니까 압축해서 4회차나 뭐 8회차 이렇게 했지. 나머지 뭐 장기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스피치 학원 좋은데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논술에 의해 뭐 했었고 독후감 갑상 잡성법 한자 논술 발상 창의력으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수업 발문 독서지도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발문 문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언어풀이 비법 특강. 그다음에 중등이론 면접법 수사법 심화 강의. 제가 이거는 일부러 혼자 만들었는데 인터넷에 있는 모든 수사법의 예시를 다 모아갖고 수사법에 심화해가지고 최종판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학생 심층 관찰하고 상담 보고서 제가 유료 상담 보고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그거랑 체험학습 투어학습 체험학습 굉장히 많이 했죠 애들하고 심심할 때마다. 도서관 활용법하고 도서관 활용법 도서관 활용법을 잘 보시던 그 특강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강의 목록 보여드리면 매너 뚜껑이 왜 6학년 중문가 6학년치 이것도 이제 인터넷 올려드렸고요. 곧 독서지도사 고정간담 이것도 이제 찍을 예정이고요. 오감 수업 확장 방법 이것도 이제 찍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인드맵도 강사용으로 찍을 예정이고 태극기 A도 한번 올려드릴 생각이고 이렇게 스타크래프트처럼 게임과 학습에 대한 것도 이거는 이제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고요. 사과와 통합논술 뭐 사과와 관련돼서 통합논술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제주도에서 이거 관련된 수업도 한 적이 있고요. 전래동화는 제가 동화섬으로 출발해서 주부독서에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재밌는 것들 많이 모아놓고 하나 뭐 찍어서 올린 적도 있네요. 초중고 독서논술의 차이와 연계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교재를 가지고 초등, 중등, 초등, 중등, 고등을 이걸 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독서논술 선생님의 수준이 고수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저작권 힘드니까 아이들이 이제 운명과 점에 수업해달라고 해서 했었고요. 백문백답을 이용한 논술 활용법, 그죠? 일기 활용법 이런 거. 창의력, 객관식 문제를 만들기 수업 사례 보고. 로또와 인생에 대한 수업 제가 가끔가다 하는데요 애들한테. 오답노트 학습 단계 이것도 오답노트 이제 찍어드렸죠. 전쟁과 똥 30만 덩어리. 음양오양은 그 철학적인 기반을 갖추시라고 그렇죠. 동양 철학적인 기반으로 수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렇게 제 논술의 기반이 됐다는 배움이 최고로 쉽게 쓰는 논술 간단하게 올려드렸는데 사실은 한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동영상 하나로 간단하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이거 다 하게 되면 다음에 언젠가 이거를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써서 올려드릴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아쌤한테 오시면 지금 말한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문, 자기주도, 그죠? 그 다음에 동화, 책, 체험. 이제 국어도 하고, 한자도 하고, 영어 문법이나 기본이나 문장 구조나 이런 거 하고, 수리 논술 깊게 하고, 국어도 깊게 하죠. 제가 이제 영어를 제일 덜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우기가 귀찮아서 그런가.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자기주도, 공부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독서법, 체험학습. 이걸 여기 플러스 알파, 수행평가, 그 다음에 수행평가 말고, 그 다음에 스펙 쌓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그 다음에 입시상담. 이렇게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를 공부방에서 녹여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하려니까 지금 방법이 혼자 전 과목을 하려면 공부방밖에 찾을 수가 없네요. 법이. 그래서 국화우성 대전 둔산동 국화우성 아파트에다가 공부방을 차리고 503동에 공부방을 차리고 동아쌤 Q&A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오래 의뢰하시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법은 뭐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믿고 믿을만하다 생각하시면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